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새우 요리, 그 뒤에는요,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. 과학, 그리고 지속 가능성, 또 아주 작은 비밀 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, 그 통통하고 맛있는 새우 한 마리, 혹시 그 이면에 숨겨진 비용이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? 이게 단순히 가격 얘기가 아닙니다. 바로 새우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 방식에 관한 문제거든요.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첫 번째 파트, 양식 산업이 지금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새우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. 이건 뭐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새우를 키우는데 필요한 자원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.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새우에게 뭘 먹이느냐 하는 겁니다. 바로 이 슬라이드의 문제의 핵심이 딱 나와 있습니다. 어유, 그러니까 생선 기름의 딜레마인데요. 왼쪽을 보시면 어유는 새우한테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듬뿍 들어있어서 뭐 거의 완벽한 먹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. 업 규제다, 기후변화다 해서 생산량은 점점 줄고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거예요. 한마디로 이젠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게 된 거죠. 그렇다면 이 어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? 가장 먼저 떠오르는, 하지만 완벽하진 않은 대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, 바로 식물성 기름입니다. 뭐 콩기름이나 팜유 같은 것들이요.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훨씬 싸니까 이거 괜찮겠다 싶죠?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. 여기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.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식물성 기름에는 새우 성장에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, 바로 그 오메가3가 거의 없어요. 게다가 갑각류인 새우 입장에서는 어유보다 소화시키기도 훨씬 까다롭고요. 결국 그냥 어유 대신 식물성 기름을 쓴다? 이건 새우의 성장과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. 이 식물성 기름의 단점을 극복해줄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이죠.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리소포스포리피드, 줄여서 LPL이라고 부릅니다.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? 근데 아주 간단해요. 그냥 동물이 지방을 잘 소화시키도록 돕는 천연 소화 촉진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자, 이 슬라이드를 보면 LPL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LPL을 강력한 주방세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첫 번째, LPL 분자들이 기름때처럼 똘똘 뭉쳐있는 커다란 지방 덩어리에 착 달라붙습니다. 두 번째, 이 덩어리를 아주 작은 기름방울, 이걸 미셀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걸로 잘게 쪼개버리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진 지방은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지니까 새우의 소화 요소가 이제 일하기 편하다 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과연 이 비밀 재료가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까요?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실험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연구는 태국의 카세사 대학교에서 진행됐는데요. 실제 살아있는 흰다리 새우를 대상으로 28일 동안 직접 먹여보면서 그 효과를 꼼꼼하게 관찰한 아주 신뢰도 높은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표가 이번 실험의 핵심 설계도입니다.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어유를 많이 줬나, 적게 줬나, 그리고 비밀 재료 LPL을 넣었나, 안 넣었나, 이걸 기준으로 총 4그룹으로 나눈 겁니다. 자, PC그룹은 어유를 충분히 준,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그룹이고요. 반대로 NC그룹은 어유를 절반으로 확 줄인,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룹이죠. 그리고 T1과 T2그룹은 바로 이 두 그룹의 사료에 각각 LPL을 추가해서 그 효과를 본 거예요. 과연 LPL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? 자, 드디어 가장 궁금해하실 실험 결과입니다. 이 과학 데이터를 가지고 새우들이 우리에게 뭘 알려줬는지 한번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보죠. 먼저 성장 결과부터 볼게요. 여기서 주목할 그룹은 T1, 그러니까 어유도 충분히 주고 LPL까지 추가한 그야말로 최고의 조건을 갖춘 그룹인데요. 이 T1 그룹이 다른 그룹들보다 조금 더 잘 자라는 경향을 보였어요. 물론 2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라서 압도적으로 이겼다 라고 말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이건 분명히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죠. 다음은 면역 반응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.
대부분의 면역 지표는 그룹별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. 딱 하나,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과산화물 불균형동화 효소, 줄여서 SOD라는 핵심 항산화 효소의 수치가 눈에 띄게 확 올라갔습니다. 논문에서도 이 결과를 두고 통계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바로 어휘가 풍부한 사료에 LPL을 더해준 T1 그룹에서요. 이 SOD라는 효소는 우리 몸의 세포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.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죠. 그러니까 LPL이 새우를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번 실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소화 능력. 자, 보세요. 어유를 절반으로 줄이기만 했던 NC그룹은 예상대로 소화효소 활성도가 뚝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똑같이 어유를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APL을 추가해준 T2그룹은 소화 능력이 훨씬 높게 유지된 걸 볼 수 있죠. 이게 바로 LPL이 소화하기 힘든 식물성 기름의 단점을 제대로 보완해준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과학적인 발견들이 우리 현실 세계, 특히 양식업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. LPL은 그냥 있으면 좋은 첨가물이 아니라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어유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죠. 연구진은 이 효과를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줬습니다. 바로 1대 16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딱 1만큼의 LPL을 사용해서 무려 16만큼의 어유를 대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이 작은 첨가물이 가진 힘이 어마어마하죠. 그럼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첫째, 자연산 물고기를 덜 잡아도 되니까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요. 둘째, 양식업 하시는 분들의 사료 비용 부담을 줄여주니까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새우의 건강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면역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해낸다는 거죠. 정말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아주 작은 분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식량 문제의 해결책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혁신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